일화 운명이라는 이름에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강민우가 제 앞에 서 있었거든요. 5년 전 그 모습 그대로요. 서진아.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예전처럼 순진한 눈빛이 아니라 차갑게 얼어붙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죠. 안녕하세요, 강 대표님.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연극 오디션장에서 처음 만난 민호에게 한눈에 반했었죠. 그는 투자자였고 저는 단역 배우 지망생이었어요. 커피 한잔 할까요? 민우가 먼저 제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운명이라고 믿었어요. 재벌가 장남이 가난한 연극 배우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니요. 3개월 동안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아니, 제가 혼자 사랑했었죠. 민우는 제게 약속했었어요. 서진아, 나랑 결혼하자. 바보 같은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에서 본 것은 민호의 약혼 소식이었어요. 20번째 약혼녀와의 화려한 약혼식 사진이 일면을 장식했죠. 제가 찾아갔을 때 민호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 저는 뭐예요? 놀잇감이었나요? 아니야, 너를 정말 사랑했어. 과거형이었어요. 사랑했다고 했죠. 현재가 아니라요. 그 다음 날 강 회장이 제 원룸에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검은색 정승들과 함께요. 최서진 씨죠.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습니다. 제 앞에 돈 봉투를 던졌어요. 5억이에요. 민우에게서 떠나세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사랑.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가문에 끼어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우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생 출신이었죠. 하지만 적어도 예쁘긴 했어요. 당신은? 글쎄요. 강 회장이 문을 나서려다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민우가 부탁했어요. 당신을 깨끗하게 정리해달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관통했어요. 민우가 직접 아버지에게 저를 제거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였죠. 저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눈물을 그쳤죠. 울음 대신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거든요. 5년 동안 저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사업을 키우고 인맥을 쌓고 강 회장의 약점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죠. 강 회장의 비서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저는 완벽하게 준비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고 이름도 최선영으로 바꿨어요. 최선영 씨 합격입니다. 인사팀장의 말을 들었을 때 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오늘 첫 출근 날 민우와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죄책감? 이제 와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었죠. 서진아, 너 왜 여기 있어? 최선영입니다. 강 회장님의 새 비서예요. 민우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그의 손길이 역겨웠거든요. 예전에는 그 손을 잡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가짜 이름을 써?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민우를 뒤로하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복수의 일막이 시작되었어요.
강 회장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의심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제 변화된 외모와 완벽한 이력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최선영 씨, 이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셨죠? 해외 무역업체에서 통역과 비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짓말이었죠. 5년 동안 준비한 보물창고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계속 제 주변을 맴돌았어요. 불안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아버지, 새 비서가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아보셨어요? 왜? 뭔가 문제가 있나? 아니에요. 그냥 너무 젊은 것 같아서요. 강 회장이 웃었습니다. 민우야,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잖아. 젊은 여자를 보고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민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민우를 감쌀 뻔했을 텐데 지금은 그의 당황하는 모습이 우스울 뿐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민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죄송하지만 할 말이 없어요. 제발. 5분만. 제가 그를 따라 나선 이유는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절망하는 표정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카페에서 민우는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손을 빼며 말했어요. 강 대표님, 사적인 접촉은 삼가해 주세요. 서진아, 나는 최선영입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어요. 5년 전 그가 저를 버렸을 때를 기억하거든요. 너 나한테 복수하려고 온 거지?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고 소름 끼치는 웃음을요. 복수요? 그런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일자리가 필요했거든요. 민우는 제 변한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예전에 순수하고 착한 서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성형수술로 바뀐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 얼굴로 복수를 완성할 거였죠. 서랍에서 강 회장의 개인 파일을 꺼냈습니다. 5년 동안 수집한 정보들이 가득했어요. 그의 불륜, 탈세, 부정부패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죠. 특히 중요한 건 강 회장의 내연녀 정보였어요. 그녀의 정체를 알면 민우도 그의 약혼녀도 충격을 받을 거였습니다. 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민우와 강 회장, 그리고 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 거였거든요. 이화 가면 뒤에 악녀. 강 회장의 스케줄을 확인하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그가 내연녀와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선영 씨, 오늘 3시 약속 취소해 주세요. 어떤 약속 말씀이세요? 개인적인 약속이에요. 강 회장의 표정에서 당황이 스쳤습니다. 저는 순진한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소할 리 없었죠. 오히려 그 약속 장소에 제가 나타날 예정이었어요. 민우가 제 책상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초조해 보였어요. 서진아, 최선영이라고 하라니까요. 좋아, 선영 씨. 우리 진짜로 얘기해야겠어.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업무 시간인데요. 사적인 대화는 곤란해요. 민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예전 같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을 텐데 이제는 역겨울 뿐이었죠. 손 떼세요.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우가 깜짝 놀라며 손을 뗐어요.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당연하죠. 5년이나 지났는걸요. 그 순간 강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민우야, 뭐 하고 있어? 아, 아버지. 그냥 업무 확인하고 있었어요. 강 회장의 시선이 저와 민우 사이를 오갔습니다.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선영 씨, 민우와 아는 사이예요? 아니요. 처음 뵙는 분인데 자꾸 말을 걸어서 곤란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그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 취급한 거죠. 민우야, 비서한테 괜히 말 걸지 마라. 네, 아버지. 민우가 돌아가고 나서 강 회장이 저를 자세히 봤어요. 선영 씨, 혹시 예전에 만난 적 있나요? 낯이 익어서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아마 착각이실 거예요. 저는 해외에만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그런데 민우가 왜 자꾸 당신한테? 젊은 남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강 회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3시가 되자 저는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깐 외출하겠습니다. 어디 가는데? 서류 전달하러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강 회장의 내연녀와 만날 예정이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직도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박유경. 강 회장의 내연녀였죠. 그리고 민호의 약혼녀인 윤유진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접근했을 때 유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강 회장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회장님이? 오늘은 못 오신다고 하던데.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왔어요. 저는 그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강 회장과의 은밀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죠? 유경이 사진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궁금한 게 있어요. 딸한테는 말했나요? 엄마가 약혼자, 아버지와 바람 피우고 있다고요. 유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사진들이 세상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뭘 원하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요.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언제든지 이 사진들이 공개될 수 있다는 걸요. 유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유진이만은. 그건 당신 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그녀를 두고 호텔을 나섰어요. 1차 작전 성공이었죠. 회사로 돌아왔을 때 민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업무차 외출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 스케줄에는 외부 미팅이 없었어. 민우가 제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요? 서진아, 너 정말 복수하려고 온 거지? 증명할 수 있어요? 민우가 답답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의 초조함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경이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뭔 얘기를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네요. 다음 날 유경과 만났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조하고 불안한 여자가 앉아 있었죠. 이 사진들 어떻게 구한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게 공개되면 윤유진 씨가 어떻게 될까요? 유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유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머니가 약혼자,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딸이라니. 제발.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해요? 복수예요. 유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수? 저한테 무슨? 당신한테가 아니라 강민우한테요. 그 순간 유경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았죠. 혹시 당신이 5년 전 그 여자? 맞아요. 최서진이에요. 유경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강 회장이 5억 원을 던져주며 내쫓은 그 여자 맞아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말이에요. 유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이요? 그럼 왜 아버지한테 저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강 회장이 직접 말했어요. 민우가 저를 깨끗하게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고요. 유경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럴 리가. 민우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기대하세요. 유경을 두고 나오면서 저는 승리감을 느꼈어요. 이제 민우의 약혼녀 어머니까지 제 편으로 끌어들였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제 편이 아니라 제가 조종할 수 있는 말이 된 거죠.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강민우, 당신이 저한테 했던 일들을 하나씩 되돌려받을 시간이에요. 3화 진실의 조각들. 윤유진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민우의 약혼녀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키가 크고 우아한 자태, 완벽한 피부에 고급스러운 옷차림까지. 제가 5년 전에 가지지 못했던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죠. 안녕하세요. 민우 오빠 어디 있어요? 유진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회의 중이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런데 새로 오신 비서님이세요? 네, 최선영입니다. 유진이 저를 자세히 봤어요. 뭔가 탐색하는 눈빛이었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저랑 아는 사이인가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착각인가 보네요. 하지만 유진의 눈빛에서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똑똑한 여자였죠. 민우가 회의실에서 나오자 유진이 달려갔습니다. 오빠. 둘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틀렸어요. 5년 전 저와 민우가 저렇게 다정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유진아, 왜 갑자기 왔어?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새 비서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유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서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선영 씨, 우리 오빠 잘 부탁드려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유진에게 뭘 말할지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유진아, 우리 커피나 마시러 가자. 응, 좋아. 선영 씨도 같이 가실래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에요. 업무가 있어서요. 그래요? 아쉽네요. 하지만 유진의 표정에서 아쉬움은 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죠. 둘이 나간 후 저는 강 회장의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5년 동안 준비한 마스터키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박유경과의 사진들, 계좌이체 내역서, 심지어 둘의 문자 내용까지.
모든 증거가 제 손안에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유진의 출생신고서였어요. 친아버지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설마 유진이 강 회장의 딸이라는 건가요? 저는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유경이 20대 때 강 회장과 만났던 기록, 유진이 태어났을 때의 병원 기록까지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윤유진은 강민호의 이복 누나였던 거죠. 친아버지와 아들이 결혼하려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상상도 못한 대박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경이었죠. 만나야 해요. 급해요. 무슨 일이에요? 유진이가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요. 1시간 후 카페에서 유경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유진이가 뭐라고 했나요? 새 비서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본 것 같다면서. 그래서요? 혹시 당신이 5년 전 그 여자가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흥미롭게 웃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유진이는 똑똑해요. 계속 파고들 거예요. 그럼 더 재미있겠네요. 유경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발. 유진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유진 씨한테도 비밀이 하나 있던데요. 뭔 소리예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진의 출생신고서였어요. 유경이 서류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윤유진 씨의 친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유경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 회장이죠.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DNA 검사 결과까지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경이 서류를 보더니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재미있죠? 강민우가 자기 친누나와 결혼하려고 하고 있다니요. 그만해요. 유경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이 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경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이 일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비밀로 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유경이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뭔데요? 유진 씨에게 민호와의 결혼을 반대하세요. 그럼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적당한 핑계를 대세요. 엄마 직감으로 반대한다든지요. 유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유진 씨가 저를 의심한다면 적절히 무마시켜 주세요. 알겠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5년 전에 순수했던 최서진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냉혹한 복수의 화신이 서 있었죠. 핸드폰에 민호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서진아, 우리 정말 얘기해야 해. 제발.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이제 그와 나눌 얘기는 없었어요. 오직 복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유진이 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인 유경과 함께였어요. 엄마, 왜 갑자기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에서 당황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엄마 마음이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제까지도 좋아하셨잖아요. 유경이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모르는 척하며 업무를 보고 있었죠.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이모 유진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빠, 엄마가 갑자기 우리 결혼을 반대한다고 해요. 민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하지만 이미 결혼 준비도 다 하고 있는데 유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엄마, 진짜 이유를 말해주세요. 뭔가 숨기는 게 있죠. 그 순간 유경과 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절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숨기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엄마가 걱정되는 거야. 무슨 걱정인데요? 유진이 따져 물었습니다. 똑똑한 여자라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강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뭔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아버지, 이모가 갑자기 우리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세요.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경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유경 씨 무슨 일입니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이들 인생을 흔들면 안 되죠.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유경이 움츠러들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제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중요한 전화가 왔는데 받으시겠어요? 누구에게서? 김 전무님께서요. 강 회장이 저를 따라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전화는 거짓말이었어요. 선영 씨 전화는? 죄송해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중재해드리고 싶었어요. 강 회장이 저를 자세히 봤습니다. 당신, 정말 누구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낯이 익는다니까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제가 대중적인 얼굴이라 그런 것 같아요. 강 회장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유경과 유진은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민우만 남아 있었어요. 서진아. 민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모가 갑자기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너 때문이지.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너답지 않아. 예전에 너는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예전에 저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죽었어요. 강민우 당신이 죽였거든요.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진아. 이제 시작이에요.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저는 민우를 뒤로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복수의 2막이 막 끝난 참이었어요. 이제 3막을 준비할 시간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화 폭로의 시간. 유진이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선영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당신이 누군지 알 것 같거든요. 저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최선영인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최서진이죠.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연기를 계속했어요. 누구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5년 전 민우 오빠와 사귀었던 그 여자 맞죠? 유진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증거가 있나요?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은 바뀌었지만 목소리와 습관은 그대로예요. 특히 말할 때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버릇까지요.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가면을 벗기로 했어요. 맞아요. 저는 최서진이에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복수하려고요. 복수?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의 약혼자가 저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요. 오빠가 뭘?
5년 전에 저를 사랑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약혼녀가 생겼죠. 그것도 20번째 약혼녀와요.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번째요? 모르셨어요? 강민우는 약혼과 파혼을 반복하는 바람둥이예요. 저는 단지 그중 하나였던 거죠. 그럴 리가. 오빠는 저를 진심으로. 진심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한테 저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강 회장이 직접 말했어요. 민우가 저를 깨끗하게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믿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강 회장과 민우가 저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유진이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5분 후 그녀는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이럴 수가. 이제 믿으시겠어요? 유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더 충격적인 진실을 꺼낼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강민우와 결혼하면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당신과 강민우는 남매예요. 유진이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친아버지는 강 회장이에요. 어머니와 강 회장의 불륜으로 태어난 게 당신이죠. 거짓말이에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까지 있어요.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보더니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당신 어머니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결혼을 반대한 거죠. 유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만족감을 느꼈어요. 왜 이런 걸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복수하려고. 맞아요. 복수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우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모든 걸 망가뜨리고 싶어요. 유진이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이제 시작인걸요. 저는 유진을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폭탄을 터뜨렸으니 이제 결과를 기다릴 일만 남았어요. 이 시간 후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진이 강 회장실로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아버지 딸이에요. 강 회장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봐서 사실인 것 같았어요. 민우가 뛰어왔습니다. 유진아, 뭐 하는 거야?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뭘 알아? 우리가 남매라는 거요. 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뭔 소리야? DNA 검사 결과까지 봤어요. 회장실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유진아,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민우 오빠는 5년 전에 어떤 여자를 어떻게 버렸는지도 알았어요. 민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아, 그건 다 들었어요. 오빠가 아버지한테 그 여자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한 것까지. 저는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환호했어요. 완벽한 파국이었거든요. 누구한테 들었어? 강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선영이요. 아니, 최서진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서 있었어요. 당신이 최서진이었어? 강 회장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네, 맞아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모든 게 드러날 상황이었거든요. 감히 우리 가족을 속이고 들어와서. 속였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5년 전에 회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가문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5억 원을 던져줬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말했잖아요. 민우가 저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고요. 민우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아, 나는 이제 와서 변명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저한테 했던 짓을 고스란히 되돌려받을 시간이에요. 강 회장이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당장 나가. 가기 전에 선물 하나 더 드릴게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 뭉치를 꺼냈습니다. 강 회장과 유경의 은밀한 사진들이었어요. 이것들이 내일 모든 언론사에 전달될 예정이에요. 강 회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감히. 그리고 유진 씨의 출생의 비밀도 함께 공개될 거예요. 유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우가 그녀를 부축했어요. 제발. 그만해줘. 민우가 간청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5년 전 그때도 이렇게 빌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복수의 사막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오화 파국의 시작. 다음 날 아침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강 회장의 불륜 스캔들이 올라왔어요. 제가 언론사에 보낸 자료들이 일제히 보도된 거죠. 재벌 회장 20년째 불륜, 약혼자, 아버지와 바람핀, 어머니, 금친혼 직전까지 간 충격적 진실 같은 제목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봤어요. 기자들이 강 회장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회사 주가는 폭락하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서진아, 제발 만나자. 할 말이 없는데요. 유진이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병원에 실려갔어. 충격으로 쓰러져서. 저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죠. 자업자득이에요. 서진아, 당신들이 저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편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유진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복수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었어요. 저도 5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오후에 유경이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해요. 뭔 얘기요? 유진이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다행히 발견해서 살렸지만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이런 일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왜 그런 짓을? 모든 걸 알게 되어서 충격을 받았나 봐요. 자기가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해요. 유경이 울먹였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복수가 누군가의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릴 줄은 몰랐거든요. 중환자실 앞에서 민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서진아. 민우가 저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이가 죽을 뻔했어. 저는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무고한 사람까지 다치게 하는 거?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럼 뭔 의도였어? 복수. 네가 받은 상처만큼 되돌려주고 싶었던 거. 민우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거짓말 마세요. 정말이야. 5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럼 왜 아버지한테 저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너를 해칠까 봐서였어. 뭐요? 아버지가 너한테 위험한 사람들을 보낼 수도 있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먼저 정리하겠다고 한 거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정말이야. 나는 네가 안전하게 떠나기를 바랐어. 그럼 왜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하면 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거든.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아버지는 너를 더 상처 주려고 거짓말한 거야.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내가 정말 너를 배신했다면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5년 동안 믿어온 진실이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복수할 필요가 없는 일로 복수한 거야.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20번째 약혼녀는 그것도 아버지가 꾸민 일이야. 언론 플레이였어. 실제로는 네가 마지막 여자친구였어.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서진아, 내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너를 잃은 후로 제대로 된 연애도 못했어. 민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저는 눈물이 쏟아지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럼 저는 왜? 아버지가 너무 교묘하게 꾸몄어. 나도 네가 날 오해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거든. 언제부터요? 3년 전쯤. 아버지 비서가 실수로 말해줬어. 네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민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너를 찾았어. 하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어.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간의 복수가 모두 헛된 일이었다니요. 유진이는 어떻게 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대. 하지만 충격이 커서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민우에게 매달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진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잘못을 바로잡자. 어떻게요? 아버지한테 진실을 말하게. 그리고 유진이한테 사과하자.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복수를 모두 포기하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물론이야. 나도 너한테 미안해. 민우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5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터진 일들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계속 보도하고 있었고 강 회장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죠. 가장 큰 문제는 유진이었어요. 그녀를 어떻게 위로할지, 어떻게 사과할지 막막했습니다. 제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무고한 사람까지 다치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복수가 아닌 속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육화 피 묻은 왕관을 쓴 악녀. 3개월이 지났어요. 유진은 다행히 회복했지만
여전히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찾아가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저를 보려고 하지 않았죠. 유진아, 서진이가 또 왔어. 유경이 말했지만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기 싫어요. 유진아.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용서해요? 유진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민우는 저를 위로해줬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서진아,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제가 한 일은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앞으로 어떻게 할지만 생각하자. 민우의 말이 맞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강 회장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불륜 스캔들로 인해 사회적 매장당한 거죠. 이제 만족해? 강 회장이 저를 찾아왔을 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뭘 더 원하는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요. 뭐? 용서를 원해요. 제가 한 일들을 용서받고 싶어요. 강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이미 다 망가뜨려 놓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강 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5년 전 일로 화가 나서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늦었어.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강 회장이 돌아서려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만큼은 행복하게 해줘. 그 아이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놈이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강 회장은 떠났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 복수가 성공했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민우도, 유진도, 유경도, 심지어 강 회장까지. 모두가 상처받았죠. 가장 큰 아이러니는 제 자신이었어요. 복수를 완성했지만 전혀 후련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큰 공허감과 죄책감만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언론사들을 찾아다니며 정정보도를 요청했어요. 제가 거짓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정정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 회장의 분류는 사실이지만 다른 내용들은 과장된 부분이 많아요. 기자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도된 내용인데. 제발요. 무고한 사람들이 더 다치기 전에 바로잡아 주세요. 일주일 동안 뛰어다닌 결과 몇 개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를 해줬어요. 하지만 이미 퍼진 루머들을 모두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유진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와는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병실 문 앞에서 말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우 씨를 오해해서. 그만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전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오빠도, 엄마도,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도.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존재 자체가 잘못이었나 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잘못은 제가 한 거예요. 유진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전 이미 망가졌어요. 회복할 수 없을 만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 달 후 유진이 외국으로 떠났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면서요. 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할 때 처음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눴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게 제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과라고 생각해요. 유진 씨.
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게 유진이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6개월 후 저와 민우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족들만 모인 소박한 식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신혼여행을 떠난 첫날 밤 민우가 물었어요. 후회해? 뭐려? 복수한 걸. 그리고 나랑 결혼한 걸.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후회해요. 하지만 결혼은 모르겠어요. 왜? 전 더 이상 예전의 서진이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요. 민우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도 난 지금의 너도 사랑해.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더 이상 순수하지 않다는 걸요. 1년이 지났어요. 겉보기에는 행복한 부부였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어느 날 뉴스에서 유진의 소식을 봤어요. 해외에서 자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잘 지내고 있네. 민우가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유진은 상처를 이겨내고 남을 도우며 살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성형수술로 바뀐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5년 전에 순수했던 최서진은 정말 죽었어요. 대신 복수에 미친 악녀가 남았죠. 저는 원하는 걸 모두 얻었어요. 민우의 사랑도, 강 회장의 몰락도, 모든 복수도 완성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쾌감도 사라졌어요. 남은 건 공허함과 후회뿐이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자조였습니다. 피 묻은 왕관을 쓴 채 홀로 남겨진 악녀의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복수는 완성했지만 진정한 승자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상처받았고 모두가 무언가를 잃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가 저에게 준 건 승리가 아니라 더 큰 상실이었다는 걸요.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치게 했고 무고한 사람까지 망가뜨렸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어요. 죄책감을 안고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민우는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제가 과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복수의 끝에서 저는 모든 걸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었어요. 그리고 혼자 남겨졌죠. 피 묻은 왕관을 쓴 채로요.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결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치러야 할 때가였을까요? 답은 아무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예전의 순수한 최서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악녀로 살다가 악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그래도 살아가야겠죠. 이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서라도요. 거울 속에서 악녀가 웃고 있었어요. 승리의 웃음이 아닌 패배의 웃음으려.